영어를 못하잖아 사람들이. 일단 영어를 못하면 어디에 가가지고도 백인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 때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다 모아서 영어를 가르쳐. 그리고 아까 민족주의로 돌아서가지고 우리가 통합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 그러니까 이 파차파 캠프 안에서 한인들이 서로 생일도 챙겨주고 결혼식도 챙겨주고 잔치 이러면 우리 조선인들이 하던 것처럼 가서 몰려서 잔치도 만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막 이제 돈독한 우애를 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셨던 게 있어. 바로 동포예요. 그리고 도박, 그리고 폭언 절대 하지 못하게 자치 규칙을 만드셨어.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조선의 국민인 거잖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면 결국엔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셨어.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사람들을 설파했지.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거둬. 그걸 계속 거두시는 거야.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 혹시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난 여기 몇 번 갔다 왔어. 임시정부? 그래.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야. 음. 이 임시정부 청사를 누가 거저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그 한인촌에서 십시일반 돈 모은 돈을 건네서 이걸 구입하셨다고. 대단하지, 그지? 이래서 우리가 이 리더, 능력 있는 리더가 꼭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때 사람들도 굉장히 이 안창호 선생님을 잘 따라와 주었고, 이때 이렇게 최초로 협동조합 같은 걸 하나 만드시게 되는데 공립협회라고 불려. 이 공립협회가 신민회 그리고 홍사단의 모체가 되는 단체였었어.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는 세 개의 동상이 있어. 마틴 루터킹,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누굴까? 맞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지. 근데 이 세 분 모두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시잖아. 안창호 선생님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독립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 독립의 의지에 대해서 설파하고 다니셨어. 하지만 결국엔 그 이후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셨거든. 결국에는 1938년에 이 고문 후유증으로 독립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시게 되었어. 근데 그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수양 동호회라는 사건으로 또 검사의 신문을 받게 돼. 그때 검사가 안창호 선생님에게 뭔가를 물어. 너는 지금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냐? 이러한 일본을 보고 너희 조선이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은 안다. 지금 현재 동양에서 일본이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거를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너네가 그렇게 강력한, 그러니까 동양 최대의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는 만큼 동양에서 최대로 강력한 도덕력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말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의 인구가 2천만이었거든. 그러니까 너네는 이 2천만을 원하지 않는 국민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나쁜 소리 듣지 말고 이 2천만을 좋은 친구로 만들어서 좋은 이웃으로 만드는 게 너네 일본의 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배움을 놓지 말아야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가까이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약간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현명한 판단에 따른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함이잖아. 그랬었을 때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본받고 따라야지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사실
의사나 열사 같은 훌륭한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도 계시지만 안창호 선생님처럼 선생님, 애국지사, 우국지사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너네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광복을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친일파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거 알지? 맞아요. 그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 친일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일본하고 같이 일할 거예요 라고 했던 그런 친일이 있고 사실은 친일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일이 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1930년대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야. 1910년에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되었고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어. 사실 역사를 공부할 때 35년은 길니 짧니? 그렇지. 우리야는 당연히 45년도 이후에 우리는 독립을 했으니까 이 사이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어.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못하죠. 독립이 되기는 되는 거야?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친일을 옹호하는 거는 아니야. 그때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우왕좌왕 흔들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희미해졌을 때에도 안창호 선생님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가족, 멀리 있는 동포에 아우르기까지 틀린 거는 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은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해주셨어. 왜냐면 선생님의 그 후손들이 미국 한인 사회 내에서도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셨거든. 그때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신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현명한 판단과 신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어땠어? 오늘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가셨다는 그 의지력 진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맞아. 저는 이제 미국을 어렵게 유학을 가서 이제 학업을 이제 돈을 벌면서 이어나가는 와중에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바로 중단을 하고 방향을 틀었다는 게 그 결단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못할 것 같지. 어떻게 왔는데 그래도 이건 끝내고 해야지라고 맞아, 했을 맞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약간 항상 위기의 순간에서 항상 되게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될 법도 한데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는 점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덕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우선 안창호 선생님이 굉장히 대단하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 만큼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고 되게 강한 리더십 보이신 것 같아요. 저는 새삼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제 사시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고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다시 느꼈고 그럼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게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의 그 자손들이지 자녀분들도 이 안창호 선생님 못지않게 이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일조를 하신 분들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